아줌마, 여기 민간인 출입 금지예요. 나가세요. 준혁아, 이런 얼굴이면 여자들한테 인기 많겠네. 나도 궁금한데? 저 여중사 방금 아줌마라고 했죠? 설마 민간인이 군부대에 온 걸까요?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니면 산책을 즐기며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차량 정비고에 첫 불빛이 켜졌다. 공기 중에 스며든 기름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차갑게 식은 쇠 냄새와 어우러져 이곳만의 독특한 향을 만들어냈다. 거대한 철문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곧 이곳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할 것이었다. 이준혁은 군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21살의 얼굴에는 아직 소년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의연함이 묻어났다. 707 특수부대 신병으로 배치받은 지 보름. 오늘은 처음으로 차량 정비 지원 업무를 맡았다. 준혁아, 긴장되지? 옆에 서 있던 동기 김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같은 날 입대한 20살 청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괜찮다. 준혁의 대답은 짧았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묘한 불안이 꿈틀거렸다. 어제 선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다. 차량 정비 담당 최중사. 까다로우니까 조심해라. 정비고 한편에는 거대한 타이어들이 높게 쌓여 있었다. 각각 50kg은 좋게 나갈 것들이었다. 그 옆으로는 엔진 부품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무거운 쇠냄새를 풍기는 그것들은 마치 잠든 거인의 심장 조각들 같았다. 자, 다들 집합. 우렁찬 목소리가 정비고 전체를 울렸다. 최나영 중사가 등장했다. 32살의 나이답게 단단해진 얼굴선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목덜미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10여 년의 군 생활이 만들어낸 권위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시선이 신병들을 훑었다. 한 명씩 차례로 살피던 그 시선이 준혁에게 머물렀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이름이 뭐야? 이준혁입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가늘어? 특수부대 맞아? 준혁의 어깨에 미묘한 긴장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대답했다. 예, 맞습니다. 최 중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러나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다. 차라리 냉소에 가까웠다. 오늘 너희들이 할 일은 간단하다. 저기 보이는 타이어들을 차량 정비 구역으로 옮기고 엔진 부품들을 분류해서 정리하는 거다. 그녀의 설명은 명확했다. 하지만 준혁은 왜인지 등골이 서늘했다. 특히 너. 최 중사의 시선이 다시 준혁을 향했다. 이준혁이라고 했지?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좀 더 무거운 것들을 맡아줘야겠어. 다른 신병들의 시선이 준혁에게 집중됐다. 동정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알겠습니다. 준혁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명확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예감이 스치고 있었다. 오늘 하루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 말이다. 정비고 천장 높은 곳에서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마치 곧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준혁은 첫 번째 타이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50kg의 무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빨리빨리. 시간은 금이야. 최 중사의 재촉 소리가 정비고를 가득 채웠다. 준혁은 타이어에 손을 뻗었다.
차가운 고무 표면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는 알 수 있었다. 오늘은 길고 힘든 하루가 될 것이라는 걸. 첫 번째 타이어를 들어 올리는 순간 준혁의 등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50kg이 넘는 무게가 그의 어깨와 허리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꾸준한 걸음으로 지정된 구역을 향해 걸었다. 다른 신병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품들을 나누어 들고 있었다. 김민수는 10kg 남짓한 필터 박스를 들고서도 이미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야, 이준혁. 너무 무리하지 마. 동기 중 하나인 박성훈이 작은 목소리로 걱정을 표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그러나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다. 벌써 첫 번째 타이어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목덜미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특수부대 신병이라는 자부심이 그를 지탱했다. 최 중사는 한쪽 벽에 기대서서 신병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유독 준혁에게 자주 머물렀다. 저 얼굴 좀 봐. 진짜 잘생겼네. 속으로 중얼거린 그녀의 입꼬리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순수한 호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표정에 가까웠다. 두 번째 타이어를 들어 올릴 때 준혁의 손목이 살짝 떨렸다. 근육이 서서히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정비구 안은 점점 더워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철문 틈 사이로 스며들면서 실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여러 명의 신병들이 무거운 부품들을 옮기면서 내뿜는 열기까지 더해지니 이제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물 마셔도 됩니까?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미 그의 군복 등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물? 겨우 이것만 하고? 최 중사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다. 특수부대 출신들은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 아닌가? 그녀의 시선이 다시 준혁을 향했다. 이준혁, 너는 어때? 힘들어? 순간 정비구 안의 모든 시선이 준혁에게 집중됐다. 동기들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중사의 도전적인 시선이 그를 압박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준혁의 대답은 확고했다. 하지만 그의 이마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럼 세 번째 타이어도 내가 해라. 중사의 명령이 떨어졌다. 준혁은 잠깐 망설였다. 이미 두 개의 타이어를 옮긴 후라 체력적 한계가 느껴지고 있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다. 예. 그가 세 번째 타이어에 손을 뻗는 순간 김민수의 얼굴에 걱정이 짙게 드리워졌다.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는 걸. 정비고 천장의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마치 곧 벌어질 사건에 대한 불길한 예고처럼. 제2장여군 중사의 교만과 천모욕. 세 번째 타이어를 들어 올리는 순간 준혁의 무릎이 살짝 휘청했다. 50kg의 무게가 이미 지친 몸에 가혹하게 다가왔다.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최나영 중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벌써 힘들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준혁을 내려다보는 그 시선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준혁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타이어를 안고 서 있는 그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다. 괜찮다고? 얼굴이 새빨갛게 됐는데? 중사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와 준혁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자 다른 신병들이 숨을 죽였다. 잘생긴 얼굴이니까 다들 봐주는 줄 알았나?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통해. 준혁의 얼굴에 붉은 기가 더욱 짙어졌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감정이 그의 눈동자를 스쳤다. 말 대답은 해야지. 벙어리야?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최 중사는 코웃음을 쳤다. 얼굴 믿고 군대 온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다 그렇더라. 예쁘게 생겼으니까 어디 가서든 특별 대우 받을 줄 알고. 그 말이 떨어지자 정비고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다른 신병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끼어들었다가는 자신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나도 군복 벗으면 번호 하나 받아볼까? 순간 김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다. 선을 넘은 발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타이어를 안고 있던 팔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혈관이 튀어나올 정도로. 대답 안 해? 부끄러워하네. 최 중사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섰다. 운동 많이 했나 보다. 팔뚝 근육 좀 봐라. 여자들이 좋아하겠어. 이번에는 박성훈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중사님, 그건 좀. 뭐가 좀? 너도 불만 있어? 중사의 시선이 번개처럼 박성훈에게 향했다. 그 순간 박성훈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럼 입 다물고 있어. 중사는 다시 준혁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 이제 저기 엔진 부품들도 옮겨야지. 특히 저 큰 놈들 말이야.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60kg이 넘어 보이는 엔진 블록들이 놓여 있었다.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 무게였다. 혼자서? 준혁이 처음으로 반문했다. 당연하지. 특수부대 출신이잖아. 이 정도는 껌이지? 중사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것은 이제 완전한 악이었다. 준혁은 타이어를 내려놓고 엔진 블록을 향해 걸어갔다. 각 발걸음마다 정비고 바닥에 울리는 군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동기들은 모두 작업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들이었다. 준혁아. 김민수가 작게 불렀지만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다. 엔진 블록 앞에 선 준혁은 잠깐 멈춰섰다. 차가운 쇠덩어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것은 분명 한 사람이 들기에는 위험한 무게였다. 하지만 그는 허리를 굽혔다. 조심해서 들어야 돼. 떨어뜨리면 발가락 날아가. 최 중사의 말에는 진짜 걱정이 아닌 재미가 담겨 있었다. 마치 고개를 구경하는 관객의 마음가짐이었다.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 속 깊숙한 곳까지 공기를 채운 후 천천히 엔진 블록에 손을 댔다. 차가운 쇠가 손바닥을 통해 팔로, 어깨로, 온몸으로 전해졌다. 할 수 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반드시 해낸다. 정비고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 가운데 준혁은 엔진 블록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순간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목의 혈관이 불끈 솟아오르고 온몸의 근육이 한계까지 긴장됐다. 오케이, 이제 저쪽으로 가져가면 돼. 최 중사가 가리킨 곳은 정비고 반대편 끝이었다. 최소 30m는 되는 거리였다. 준혁은 첫 발을 내딛었다. 걸음걸음마다 무게가 배가 되는 것 같았다. 어깨와 허리에 가해지는 압박이 한계치에 달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10m를 걸었을 때 준혁의 호흡이 가빠졌다. 20m를 지났을 때 그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25m에 도달했을 때 동기들의 얼굴에 진짜 걱정이 스쳤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해 엔진 블록을 내려놓는 순간
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수고했어. 최 중사의 말투는 여전히 비아냥거렸다. 그런데 아직 5개가 더 남았네. 준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겠습니다. 정비고 구석에서 지켜보던 동기들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오직 준혁만이 묵묵히 다음 엔진 블록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굳건했다. 2번째 엔진 블록을 들어 올릴 때였다. 준혁의 손이 미끄러졌다. 기름때가 묻은 장갑과 차가운 쇠 표면이 만나는 순간 마찰력을 잃었다. 김민수가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거대한 엔진 블록이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박성훈이 재빠르게 달려와 함께 잡았다. 휴! 2 사람이 힘을 합쳐 간신히 엔진 블록을 안정시켰다. 준혁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뭐 하는 거야? 최 중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비고를 가득 채웠다. 작업 태만이야, 이거. 둘 다 엎드려 뻗쳐. 중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성훈이는 시끄러. 둘 다 엎드려. 준혁은 박성훈을 바라봤다. 동기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 때문에 친구가 벌을 받게 된 것이다. 박성훈은 도와준 것뿐입니다. 준혁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도와준 거? 명령 없이 함부로 끼어든 거지. 중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군대에서는 명령 체계가 절대야. 내가 떨어뜨릴 것 같으니까 도와준다고? 그럼 명령한 나를 무시하는 거네? 논리의 함정이었다. 어떻게 대답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둘 다 벌을 받아야지. 엎드려 뻗쳐 20개. 준혁과 박성훈이 동시에 바닥에 엎드렸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가슴팍에 닿는 순간 준혁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자책이 컸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나. 중사의 구령이 울렸다. 하나. 2 사람의 목소리가 정비고에 메아리 쳤다. 다른 동기들은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자꾸만 그들을 힐끔거렸다. 마음속으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건 너무하잖아. 둘. 팔굽혀펴기를 하면서도 준혁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쳤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굴복하고 싶지도 않았다. 열. 박성훈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미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10개 더. 중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구령을 계속했다. 너희가 정신 차려야 앞으로 사고 안 나지. 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팔뚝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것 같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다. 20개 끝. 2 사람이 일어섰을 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제 알겠지? 여기서는 실수가 곧 사고야. 최 중사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역력했다. 특히 너 이준혁. 얼굴만 믿지 말고 실력도 갖춰. 그 순간 준혁의 눈빛이 변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듯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오직 예, 알겠습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남겼을 뿐이다. 새벽 6시 40분. 정비고 안의 열기는 이제 숨막힐 지경이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떠오르는 아지랑이가 마치 지옥의 연기처럼 보였다. 기름과 쇠가 뒤섞인 냄새가 더욱 진해졌고 여러 명의 신병들이 내뿜는 열기까지 더해져 실내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준혁은 3번째 엔진 블록 앞에 서 있었다. 이미 2개를 옮긴 후라 온몸이 한계에 달해 있었다. 어깨와 허리는 쑤시고 아팠고 손바닥에는 쇠 모서리에 긁힌 상처가 빨갛게 벌어져 있었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거친 금속 표면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군복 등판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등줄기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렸다.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야? 최나영 중사가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마치 재미있는 놀이를 즐기는 아이처럼. 이번엔 혼자 책임져야 돼. 동기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다. 또 실수하면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을 꽉 다문 채로. 그의 턱선이 더욱 단단해졌다. 대답은?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진짜 심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엔진 블록에 손을 댄 순간 준혁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차가운 쇠가 아니라 뜨거운 고통이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갔다. 60kg이 넘는 무게가 그의 척추와 무릎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참아야 한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특수부대는 어떤 고통도 견딘다. 엔진 블록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 준혁의 무릎이 휘청했다.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다. 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중심을 잡았다. 김민수는 손에 쥔 작은 부품을 놓고 준혁을 바라봤다. 친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다. 입술이 파르스름하게 질려가고 있었다. 중사님,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준혁이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순간 중사의 시선이 차갑게 굳었다. 마치 얼음 조각처럼. 누가 말하라고 했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 중사는 김민수에게 성큼 다가섰다. 그녀의 키는 165cm 정도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거대해 보였다. 압박감이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너도 같이 들어볼까? 그럼 준혁이가 덜 힘들겠네. 김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선의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 엎드려 뻗쳐 쉽게. 김민수가 바닥에 엎드리는 순간 준혁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폭발했다. 엔진 블록을 안고 있던 팔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내 때문이다. 네 번째 엔진 블록을 들고 걸어가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동기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무거운 쇠덩어리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 하나, 둘, 셋. 김민수의 팔굽혀펴기 구령이 정비고에 울렸다. 바닥에 닿는 소리와 함께 그의 거친 숨소리도 들렸다. 준혁은 걸음을 멈췄다. 엔진 블록을 안고 서서 친구를 바라봤다. 김민수의 팔이 벌써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왜 멈춰서 있어? 빨리 가. 중사의 호통이 떨어졌다. 하지만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중사님, 뭐? 김민수 대신 제가 더 하겠습니다. 순간 정비고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신병들이 작업을 멈추고 준혁을 바라봤다. 박성훈과 다른 동기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떠올랐다. 뭐라고? 김민수는 저를 도우려고 한 것뿐입니다.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최 중사의 눈빛이 험악해졌다. 이 신병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의 양볼에 붉은 기가 돌았다. 내가 뭔데 명령을 받고? 명령을 바꾸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려는 겁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중사는 몇 초간 그를 노려봤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기쁜 웃음이 아니었다.
차라리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책임? 좋아. 그럼 김민수 목까지 내가 다 해라. 예. 팔굽혀펴기 30개 추가. 준혁은 엔진 블록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렸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가슴팍에 닿았다. 이미 지친 몸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하나. 김민수는 일어나서 준혁을 바라봤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열. 박성훈도 마찬가지였다. 주먹을 꽉 쥔 채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라고 중얼거렸지만 준혁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20개. 준혁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깨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속도 빨리. 중사의 재촉이 계속됐다. 그녀는 마치 구경꾼처럼 준혁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30개 끝. 준혁이 일어났을 때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땀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맑고 단단해진 것 같았다. 이제 알겠어? 동기들 감싸려고 나대지 마. 중사는 준혁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다. 그런데 정말 잘생겼네. 이런 얼굴로 태어나서 좋겠다. 또다시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 군대 와서도 여자들한테 편지 많이 받지?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말 안 해? 부끄러워서? 중사의 목소리에는 놀리는 기색이 가득했다. 이런 얼굴이면 나도 관심 있을 텐데. 나이 차이만 좀 적으면. 순간 정비고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다. 다른 신병들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했다. 몇몇은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다. 준혁의 주먹이 다시 꽉 쥐어졌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았다. 다음 엔진 블록 가져와. 명령이 떨어졌다. 준혁은 5번째 엔진 블록을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동기들은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걱정과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비고 입구로 한 사람이 들어섰다. 사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예리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새벽 7시, 진짜 폭풍의 전야가 시작되고 있었다. 제사장 이모 등장 마이너스 민간인 취급. 새벽 7시 5분. 한서진은 정비고 입구에서 잠깐 멈춰섰다. 5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젊은 장교 못지않게 당당했다. 28년간의 군 생활이 만들어낸 품격이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어깨선과 허리는 여전히 반듯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정장 바지는 단정했고 발끝까지 신경 쓴 검은 구두는 광이 날 정도로 깔끔했다. 하지만 이 순간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짐작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정비고 안을 둘러봤다. 기름과 쇠 냄새가 뒤섞인 공기. 형광등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하는 신병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무거운 엔진 블록과 씨름하고 있는 한 청년. 이준혁이었다. 서진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조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는 것이 보였다. 군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극한의 피로가 느껴졌다. 그의 손목과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군인으로서의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투스타 군수사령관으로서 이런 현장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번은 달랐다. 바로 자신의 혈육이 그 중심에 있었으니까. 대신 현장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5번째 엔진 블록을 들어 올리려는 준혁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릎도 불안정했다.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다. 정상적인 훈련 강도를 명백히 초과하고 있었다. 그런 그를 지켜보는 여군 중사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마치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예술가처럼. 아니, 더 정확히는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 맹수처럼. 저것은 훈련이 아니다.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명백한 가혹행위다. 28년의 군 경험으로 보건 때 저 정도 강도는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 교육적 목적보다는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최나영 중사가 서진을 발견했다. 누구세요? 중사가 다가오면서 물었다.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외부인을 경계하는 듯한 어조였다. 여기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인데요. 서진은 잠깐 말을 멈췄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까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점검차 왔습니다. 점검이요? 무슨 점검? 중사의 어투가 점점 불친절해졌다. 눈빛도 싸늘하게 변했다. 아줌마, 여기 위험해요. 무거운 부품들 옮기고 있거든요. 아줌마라는 호칭에 서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40여 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무례한 호칭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다. 조금만 보고 가겠습니다. 안 돼요.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져요? 중사는 서진을 밀어내려는 듯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키는 서진보다 약간 작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거만함이 키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냥 집에 가세요. 여기는 아줌마들이 구경할 곳이 아니에요. 서진의 표정이 굳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위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대신 준혁을 바라봤다. 조카는 5번째 엔진 블록을 간신히 들어 올린 상태였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에 혈관이 터질 것처럼 불끈 솟아 있었다. 저 신병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네, 뭐라고요? 중사가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저 청년이 한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한계요? 중사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코웃음이 정비고 안에 울렸다. 아줌마, 군대가 뭔 줄 아세요?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왜 자꾸 참견하세요? 중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른 신병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다. 김민수와 박성훈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저건 특수부대 신병이에요.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고요. 서진은 중사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특수부대라고 해서 무리한 훈련을 강요해도 된다는 논리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이성이 그 감정을 억눌렀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때 준혁이 비틀거렸다. 엔진 블록을 안고 걸어가던 중 균형을 잃을 뻔했다. 무릎이 꺾이면서 온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김민수와 박성훈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감히 도우러 나서지는 못했다.
이미 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무력감이 역력했다. 괜찮습니다. 준혁이 다시 중심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오히려 간신히 짜내는 듯한 소리였다. 봐요, 괜찮다고 하잖아요. 중사가 서진을 향해 말했다. 승리한 듯한 표정이었다. 아줌마, 정말 방해하지 마세요. 일하는 사람들 집중력 떨어뜨리지 말고. 서진의 참을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조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운데 자신까지 이런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 군수사령관으로서 받아본 적 없는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군수사령관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요? 아니, 정말. 중사의 짜증이 극에 달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높아졌다. 여기 민간인 출입금지라니까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하지만 점검이. 점검? 누가 아줌마 보고 점검하라고 했어요? 혹시 감사원에서 나온 거예요? 중사의 말투는 이제 완전히 반말에 가까웠다. 아니면 국정감사위원? 아니잖아요. 그냥 호기심 많은 아줌마잖아요. 그 순간 준혁이 또다시 휘청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 보였다. 엔진 블록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서진의 마음속에서 이모로서의 감정이 폭발했다. 잠깐. 그녀가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아줌마, 정말 그만 좀 해요. 중사가 서진의 팔을 잡아 끌었다. 물리적 접촉이 일어난 것이다. 나가요, 나가. 기름 묻으면 옷 버려야 될 텐데 그냥 집에 가서 드라마나 보세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서진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조카를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신까지 모욕하고 있었다. 게다가 물리적으로 끌어내려고까지 했다. 이것은 군인에 대한 모독이었고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무시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서진이 물러났다. 하지만 저기 구석에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방해하지 않을게요. 구석에서라도 안 돼요. 완전히 나가야 해요. 중사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여기는 군사시설이에요. 민간인은 절대 안 돼요. 그럼 보안부대를 불러야겠네요. 무단 침입이니까. 중사의 협박은 계속됐다. 서진은 정비고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곳에서 계속 상황을 지켜봤다. 준혁은 여전히 엔진 블록과 씨름하고 있었다. 이제는 걸음걸이조차 불안정했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다. 입술이 파르스름하게 질려가고 있었다. 동기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김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박성우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리고 최나영 중사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진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다. 군인으로서는 이런 부조리를 용납할 수 없었고 이모로서는 조카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자신이 받은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녀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새벽 7시 20분. 폭풍 전의 고요가 흐르고 있었다. 한서진이 정비고 구석으로 물러난 후 최나영 중사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다. 민간인 한 명을 쫓아낸 것이 마치 큰 승리라도 거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어깨는 더욱 당당해졌고 걸음걸이에는 오만함이 묻어났다. 자, 이제 방해꾼도 없어졌으니까 계속해볼까?
중사는 다시 준혁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욱 노골적인 흥미가 담겨 있었다.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처럼. 준혁은 5번째 엔진 블록을 겨우 제자리에 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군복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특히 가슴팍과 등 부분은 완전히 젖어서 피부색이 비칠 정도였다.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등줄기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렸다. 준혁아. 중사가 친근한 어조로 불렀다. 하지만 그 친근함 속에는 무언가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부르는 듯한 목소리였다. 힘들지? 준혁은 고개를 들어 중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스쳤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얼굴이 새빨개졌는데? 중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와 준혁 사이의 거리가 불편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중사의 시선이 준혁의 얼굴을 자세히 훑어봤다. 이런 얼굴로 태어나면 정말 좋겠다. 그녀의 말에 다른 신병들이 고개를 돌렸다. 김민수와 박성훈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했다.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걸.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연예인이랑 닮았네. 누구더라? 아, 그 배우. 중사는 준혁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이 준혁의 이마에서 눈, 코, 입술까지 천천히 훑어내렸다. 이런 얼굴이면 여자들이 줄을 설 텐데 대학교 다닐 때 인기 많았겠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턱선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말 안 해? 부끄러워하네. 중사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것은 순수한 미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약탈적인 웃음에 가까웠다. 그런데 근육도 좋네. 운동 많이 했구나. 그녀는 노골적으로 준혁의 몸을 훑어봤다. 젖은 군복 때문에 드러나는 체격을 감상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마치 상품을 평가하는 구매자처럼. 팔뚝 좀 봐. 이런 몸매면 해변에서 인기 최고겠어. 한서진은 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참았다. 끝까지 지켜봐야 했다. 어깨도 넓고 허리는 얇고 완전 이상형이네. 중사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중사님, 그만 좀. 박성훈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중사의 시선이 번개처럼 그에게 향했다. 뭐가 그만? 너도 불만 있어? 아니요. 죄송합니다. 박성훈은 즉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다. 그럼 입 다물고 있어.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말고. 중사는 다시 준혁에게 관심을 집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욱 위험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여자친구 있어? 이번에는 더욱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정비고 안의 공기가 한순간 정적에 빠졌다. 대답 안 해? 혹시 부끄러워서? 준혁의 턱이 더욱 단단하게 굳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아, 그럼 혹시 나 같은 누나한테 관심 있나? 순간 정비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은 발언이었다. 김민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분노 때문이었다.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고개를 돌리거나 외면했다. 나도 군복 벗으면 꽤 예쁘거든. 어때? 한번 만나볼까? 한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구석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아직 개입하지는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다. 대답해봐. 관심 없어? 중사는 준혁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불편함이 그녀에게는 재미있는 구경거리였다. 연애 경험 별로 없지? 이런 순진한 타입 좋아하는 여자들 많아. 그녀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다. 특히 이런 몸매면 군대 전역하고 클럽 가면 여자들이 막 따라올걸.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았다. 동기들을 생각해서였다. 혹시 경험 부족해서 어색해하는 거야? 괜찮아. 누나가 가르쳐 줄 수 있어. 이 말이 떨어지자 김민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중사님, 그건 너무합니다. 뭐가 너무해? 중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마치 얼음처럼. 군대에서 선후배끼리 농담도 못해? 농담이 아니라 뭐? 내가 뭔데 참견해? 중사는 김민수에게 성큼 다가섰다. 그녀의 키는 김민수보다 작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거대해 보였다. 너도 질투나는 거야? 준혁이가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뭐야? 왜 자꾸 끼어들어? 김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도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다. 엎드려 뻗쳐 30개. 결국 김민수도 벌을 받게 됐다. 이번에는 더 많은 개수였다. 준혁은 동기가 자신 때문에 또 벌 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죄책감이 터져나왔다. 제가 대신 너는 입 닥쳐. 중사가 준혁을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정비고 전체에 울렸다. 내 때문에 동기들이 고생하는 거 안 보여? 그냥 가만히 있어. 한서진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끓어올랐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다. 하나, 둘, 셋. 김민수의 팔굽혀펴기가 시작됐다.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그 사이 중사는 다시 준혁에게 관심을 돌렸다. 자, 이제 마지막 엔진 블록만 남았네. 그녀가 가리킨 것은 가장 큰 엔진 블록이었다. 70kg은 좋게 나갈 것 같은 거대한 쇠덩어리였다. 다른 엔진 블록들과는 확연히 다른 크기였다. 이것도 혼자 할 수 있지? 준혁은 그 엔진 블록을 바라봤다.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저것을 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못하겠어? 그럼 솔직히 말해봐. 중사의 목소리에는 유혹이 담겨 있었다. 못하겠다고 하면 도와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입니까? 준혁이 처음으로 질문을 했다.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나랑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야. 어때? 나쁘지 않은 조건이지? 순간 정비구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이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더 이상 농담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선을 완전히 넘었다. 한서진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준혁이 먼저 답했다. 아니요. 혼자 하겠습니다. 정말? 무리하지 마. 중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차피 준혁이 저 무거운 엔진 블록을 들다가 포기하거나 다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럼 시작해봐. 기대하고 있을게. 준혁은 마지막 엔진 블록 앞에 섰다. 온몸의 근육이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허리를 굽히고 엔진 블록에 손을 댔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그 순간이었다. 잠깐. 한서진이 구석에서 나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만하십시오. 중사가 돌아봤다. 짜증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아줌마 아직도 안 나갔어요? 정말 보안부대 불러야겠네. 그 전에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서진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민간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새벽 7시 30분. 폭발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서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나영 중사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민간인 따위의 협박에 굴복할 자신이 아니라는 듯이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지요? 국회의원이에요? 아니면 장군 부인? 중사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정비고 전체에 메아리 쳤다. 설마 대통령이라고는 안 하겠죠? 다른 신병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다. 김민수는 팔굽혀펴기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상황을 지켜봤다. 아니면 혹시 이 신병 어머니세요?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네요. 중사는 준혁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들 걱정돼서 몰래 구경 온 거죠? 그런데 아줌마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한서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참았다. 이 여군 중사가 어디까지 몰상식한 행동을 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했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이해해요.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면 엄마 입장에서 걱정될 만하죠. 중사는 다시 준혁을 바라봤다. 특히 우리 같은 여군들이 관심 가질 만하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준혁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이모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중사님, 그만 좀 하십시오. 준혁이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다. 오, 드디어 목소리 나오네. 중사는 오히려 기뻐했다. 그래, 이래야 특수부대답지. 그런데 뭘 그만하라는 거야? 저한테 하는 말씀은 참겠지만 다른 분을 모욕하는 건. 다른 분? 저 아줌마 말이야? 중사는 한서진을 힐끔 보며 말했다. 뭐가 모욕이야?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 아닙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다. 아, 그럼 어머니가 아니라 이모, 고모. 중사는 계속해서 추측했다. 아무튼 친척이겠네. 그런데 뭐가 중요해? 여기는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보안 위반이에요. 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요. 한서진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보안 위반이라. 만약 이여군 중사가 자신의 정체를 안다면 과연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준혁이 비틀거렸다. 마지막 엔진 블록을 들어 올리려다 균형을 잃은 것이다. 70kg이 넘는 무게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그에게는 너무나 버거웠다. 준혁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호흡은 가팔라졌다. 준혁아. 김민수가 달려가려 했지만 중사의 호통이 그를 막았다. 가만히 있어. 누가 도우라고 했어? 박성훈과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다. 어떻게, 이제 포기할 거야? 중사는 무릎 꿇은 준혁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럼 내 제안 생각해봐. 나랑 만나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돼. 준혁은 고개를 들어 중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니요. 정말 고집세네. 중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계속해봐. 어차피 못할 텐데. 준혁은 다시 엔진 블록에 손을 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힘이 없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저기 아줌마도 구경만 하지 말고 좀 도와드리지? 중사가 한서진을 향해 말했다. 어차피 가족이잖아요. 같이 들면 되는데. 저는 한서진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중사가 끊어버렸다. 아, 맞다. 아줌마는 힘이 없겠네. 집에서 드라마나 보던 사람이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었다. 한서진을 향한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그래도 아들, 아니 조카 걱정되면 뭔가 해보세요. 중사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졌다.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서 기다리든가. 어차피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요. 한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제 정말 한계였다. 근데 아줌마, 옷 좀 비싸 보이네요. 중사는 한서진의 옷차림을 훑어봤다. 혹시 부잣집 아줌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군부대까지 구경 오는 거죠?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정말 점검이라도 온 줄 알아요? 중사는 큰 소리로 웃었다. 점검은 무슨, 아줌마가 뭘 점검해요? 그 순간 준혁이 다시 쓰러질 뻔했다. 엔진 블록을 들어 올리려다 완전히 힘이 빠진 것이다. 준혁아. 이번에는 한서진이 앞으로 나섰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어디 가요? 중사가 한서진의 앞을 막았다. 아까부터 계속 참견하더니 이제는 직접 나서려고요? 조카면 뭐예요? 여기는 군대라고요. 중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아요?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한서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 정도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요? 중사는 다시 비웃었다. 아줌마가 뭘 알아요? 군사훈련이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예요? 저는 뭐예요? 중사가 한서진의 말을 또 끊었다. 설마 군대 경험이라도 있다고 하실 건 아니죠? 그녀는 한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이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군대를 뭘 알겠어요. 한서진의 참을성이 바닥났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중사님,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만하세요. 아니면 어쩔 건데요? 중사는 도전적으로 말했다. 보안부대 부를 거예요? 가족이라고 봐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중사는 한서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아줌마가 나한테 명령하려고요? 민간인이? 그 순간이었다. 준혁이 완전히 쓰러졌다. 엔진 블록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다. 준혁아. 한서진이 달려갔다. 어디 가요? 중사가 한서진의 팔을 잡아 끌었다. 말 안 들어요? 나가라니까요. 물리적 접촉이 일어났다. 이것은 명백한 폭력이었다. 손 떼세요. 한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안 떼면 어쩔 건데요? 중사는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다. 아줌마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요? 그 순간 한서진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조카가 쓰러지고 자신이 물리적 폭력을 당하고 계속해서 모욕을 받았다. 더 이상은 안 됐다. 놓으세요. 한서진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놓으라고요? 웃기지 마요. 중사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민간인 주제에 군인한테 명령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이었다. 한서진이 입을 열었다. 나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정비구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새벽 7시 40분. 폭풍이 시작됐다. 나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한서진의 목소리가 정비구 전체를 지배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엔진 소음도, 신병들의 숨소리도,
심지어 시간조차 정지한 것 같았다. 최나영 중사는 한서진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뭐라고요? 중사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서진은 정비고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민간인의 걸음이 아니었다. 28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의 당당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쓰러진 준혁이 고개를 들어 이모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이모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김민수와 박성훈, 그리고 다른 동기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줌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중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확신이 없었다. 한서진은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나 한서진이다. 간단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에는 엄청난 권위가 담겨 있었다. 지금 707부대 차량 정비고에 있다. 중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긴급 상황이다. 즉시 출동하라. 한서진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중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최나영 중사. 중사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순간 정비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예. 중사가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육군 투스타 군수사령관 소장 한서진이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다. 최나영 중사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다.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버렸다. 눈동자는 크게 확대됐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김민수와 박성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준혁의 이모가 투스타 군수사령관이라니. 다른 신병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쓰러져 있던 준혁도 놀란 표정으로 이모를 바라봤다. 물론 그는 이모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될 줄은 몰랐다. 소장님,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단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최나영 중사, 지금부터 설명해 보시오. 한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더 이상 관용은 없었다. 무엇을, 어떤 설명을. 중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아줌마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상대가 자신의 최고 상관이었다. 신병에 대한 과도한 훈련, 성희롱 발언, 그리고 나에 대한 모욕과 폭행. 이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하시오. 한서진의 말 하나하나가 중사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그것은 중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때였다. 먼 곳에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둥둥둥둥. 헬기 소리였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정비고 천장 너머로 헬기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소장님 설마.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헬기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정비고 밖 공터에 착륙하는 소리가 들렸다. 강한 바람이 정비고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먼지가 휘날리고 신병들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빠르고 결단력 있는 걸음소리였다. 정비고 입구로 한 사람이 나타났다. 정우철 특임대장이었다. 4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격은 여전히 단단했다. 키는 180cm가 넘어 보였고 어깨는 넓었다. 군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군화는 거울처럼 광이 났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차갑고 날카로우면서도 정의로움이 넘쳐났다. 군수사령관님, 정우철이 한서진에게 경례했다. 보고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장. 한서진이 경례를 받았다. 정우철은 정비고 안을 한번 훑어봤다. 쓰러진 신병, 놀란 표정의 동기들, 그리고 완전히 절망한 여군 중사까지 상황 파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지금부터 내가 이 현장을 접수한다. 정우철의 선언에 모든 신병들이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였다. 최나영 중사. 정우철이 중사를 불렀다. 예. 중사가 경직된 채로 대답했다. 지금부터 너는 긴급 구속된다. 구속이요? 중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희롱, 가혹행위, 상관모독, 폭행.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즉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정우철의 말에 중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잠깐만요, 대장님. 제가 변명은 조사 과정에서 하시오. 정우철이 단호하게 끊었다. 그때 몇 명의 헌병들이 정비고 안으로 들어왔다. 모두 무장하고 있었고 표정은 엄숙했다. 최나영 중사, 동행하시오. 헌병이 중사에게 말했다. 중사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왕처럼 행동했는데 이제는 죄수가 된 것이다. 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한서진이 차갑게 말했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습니다. 중사가 헌병들과 함께 끌려나가는 동안 정비고 안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다. 정우철은 쓰러진 준혁에게 다가갔다. 신병,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대장님. 준혁이 힘겹게 일어나려 했다. 무리하지 마시오. 의무실로 후송하겠습니다. 정우철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다른 신병들도 오늘 훈련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김민수와 박성훈, 그리고 다른 동기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한서진은 조카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예, 이모.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한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정우철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비고 밖에서 헬기 엔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중사를 태우고 떠나는 소리였다. 새벽 8시.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다. 새벽 8시 10분. 헬기가 떠난 후 정비고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정적이 아니었다. 거대한 변화의 여진이 아직도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다. 정우철 특임대장은 의무병들이 준혁을 들것에 옮기는 것을 지켜봤다. 준혁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단순한 탈진입니다. 의무병이 한서진에게 보고했다. 수액 공급과 충분한 휴식이면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카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준혁아. 한서진이 들건 옆에서 조카를 불렀다. 예, 이모. 오늘 일로 자책하지 마라.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동 때문이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뭐가 미안하니? 이모가 저 때문에 힘든 일을 겪으셨잖아요. 한서진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게 가족이다. 서로 지켜주는 게. 준혁이 의무실로 후송되는 동안 정우철은 남은 신병들을 집합시켰다. 김민수, 박성훈, 그리고 다른 동기들이 일렬로 섰다. 모두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다. 신병들. 정우철의 목소리가 정비고에 울렸다. 예. 신병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오늘 여러분이 목격한 것은 군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우철의 표정은 진지했다. 가혹행위, 성희롱, 권력 남용. 이 모든 것들은 군인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신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도 봤습니다. 정우철이 준혁이 후송된 방향을 바라봤다. 동료를 지키려는 마음,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진짜 군인입니다. 김민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준혁을 도우려다 벌을 받았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상급자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정우철의 말에 힘이 들어갔다. 군은 계급으로 서열을 정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포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박성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하루가 그에게는 큰 깨달음이었다. 한서진이 앞으로 나섰다. 신병들 잘 들으십시오. 예.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상급자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서진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리더는 부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병들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진정한 리더는 부하를 보호하고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한서진의 말 하나하나가 신병들의 마음에 새겨졌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후배를 맞이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권력은 지배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정우철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이 부대의 훈련 방식이 바뀝니다. 신병들의 귀가 쫑긋해졌다. 과도한 체벌이나 인격 모독은 일체 금지합니다. 대신 진정한 의미의 군인 정신을 기르는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김민수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힘든 훈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지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우철의 말에 신병들이 감동했다. 한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최나영 중사는 앞으로 이 부대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행위는 군사법정에서 엄정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신병들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복수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저 앞으로는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하십시오. 정우철이 시계를 확인했다. 오늘은 여기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쉬고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해산. 신병들이 경례를 하고 흩어졌다. 김민수와 박성훈은 의무실로 향했다. 준혁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정비고에는 한서진과 정우철만 남았다. 고생 많았습니다, 소장님. 정우철이 말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대장. 한서진이 정비고를 둘러봤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지옥 같았던 이곳이 이제는 평화로워 보였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정우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감시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한서진이 정비고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다. 오늘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단순한 개인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모든 군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복무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기를 바랐다. 새벽 8시 30분. 해가 떠올랐다. 정비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다.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의무실에서는 준혁이 링게를 맞으며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김민수와 박성훈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준혁아, 괜찮아? 응, 많이 나아졌어. 정말 대단했어. 끝까지 버티는 거. 혼자 버틴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있었잖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하루를 통해 그들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용기란 강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진정한 리더십이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걸. 정오가 되었다. 한서진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고 푸르렀다. 책상 위에는 오늘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권력은 지배가 아니라 보호다. 그 한 줄이 오늘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서진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군인이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자신의 조카가 그리고 모든 신병들이 올바른 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권력과 리더십의 차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